그게 되려면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지. 항공기를 그 정도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비행 제어를 매니버라고 해. 가만히 놓고 그냥 비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룬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룬다라는 거. 뭐 지역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넘어가 버리면 날씨도 달라지고 기압도 달라지고 뭐 심지어 계절이 달라지기도 한단 말이야. 단풍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럴 때 뭐 비행하는 과정에서 뭐 어딜 지날 때 뭐가 어떻게 되고 뭘 조절을 해야 되고 뭐 승객한테는 뭘 또 대응시켜야 되고 그거를 이제 비행 전 브리핑으로 해. 어차피 몇 시에 떠서 몇 시까지 어디에 도착하는 건 정해져 있어. 근데 이 조종사의 능력에 따라 시간도 달라지고 심지어 그 같은 그 비행을 하는데 연료도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이 조종사 능력에 따라. 이게 작은 비행기는 괜찮은데 뭐 이 380 같은 항공기는 능력 있는 조종사가 조정을 하면 연료비를 몇 천만 원을 아낄 수가 있어. 뉴욕에서 런던 가는데 2, 3천만 원이 세이브가 된단 말이야.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이런 게 플래닝이야. 이걸 어떻게, 뭐 그냥 정해진 항목, 정해져 있어, 항목은 항상.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 내가 몇 시에 비행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날씨, 기상, 뭐, 기류, 그런 걸 어떻게 따져서 내가 어느 정도의 고도에서 어떻게 내가 수시로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리고 비행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A380 같은 경우에는 여담이긴 한데 이 꼬리날개까지 연료가 통이 있어. 이렇게 앞 꼬리날개, 옆에 꼬리날개. 어디에 있는 연료를 내가 먼저 쓰느냐, 적게 쓰느냐, 빨리 쓰느냐에 따라 소비율이 달라지는 거야. 조정을 할 때마다 얘가 몇 시간 걸렸고 연료를 얼마나 썼고 다 기록을 해요. 누굴 더 좋아할까? 아까 뭐 이 태석이 얘기를 했지만 니네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보통은 니네가 돈을 쓰는 직종에 해당이 되거든. 회사에서는 돈을 버는 직종이 아니야.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을 좋아할 이유는 없어. 필요해서 쓰기는 하나 일개 이제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정부 팀장으로 딱 앉혀놨는데 이 사람이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하고 뭐 사람들 배분하고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 이게 이제 그 정비사로 따지면 이제 업무 진행 효율도 따져야 되고 갑자기 불시에 결함이 생기는 확률 뭐 정비를 제대로 했다면 불시 결함이라는 게 안 생겨야 하니까 그런 거 이런 거에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비용을 얼마나 세이브 하는지 그것도 있어. 정비사들한테도 있어. 제때 정비를 해서 사고를 줄일 수도 있고 그걸 통계로 나타내보면 이 사람 능력이 또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할 게 또 있는 거야. 내가 맡은 비행기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 코너링을 어떻게 들어가서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어느 시점에서 밟고 다시 엑셀을 어느 시점에서 밟느냐 어떻게 핸들을 조작을 하느냐에 따라 코너링의 느낌도 다르고 브레이크, 타이어, 마모율도 다르고 옆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하중도 달라. 뭐 나 혼자 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해서 조금 더 과격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뭐 여자친구가 타고 있다. 뭐 어머니가 타고 있다. 또 주무시고 계신다. 근데 거기서 막 머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운전을 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제어가 되려면 근데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돼 있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있지. 이게 몸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 갑자기 뭐 탁 사고 이런 거 나올 때 순간적인 진짜 0. 몇 초 만에 이거를 움직여서 판단해서 이게 이쪽을 어떻게 밟고 이게 돼야 되잖아. 이게 평소에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배울 때 잘 배워야 돼. 운전 같은 경우 특히 비행기는 더더군다나 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의 이런 능력들은 특히 커머셜의 이런 능력들은 이제 2개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쓰는 걸 말해. 칼갈이? 그게 이제 뭐가 됐든 뭐 할 수 없지. 보통 이제 코디네이션을 할 때는 이걸로 많이 비유하지. 이게 선회할 때 에일러런과 러더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잖아.
같이 써갖고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로 따져도 선회할 때 그 코너링 하는 거랑 똑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시간만큼 밟고 브레이크도 밟고 코너링을 할 때 핸들을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그다음에 자동차로 따지면 이렇게 휘어진 도로가 있는데 내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서 이 위치에서 들어가느냐 이 위치에서 우회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들어가느냐 여기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안에서 느껴지는 그 쏠림 현상, 그 원심력은 굉장한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런 기본 물리 지식도 없이 그냥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 타이어의 내구성 내지는 그립력 이런 것들도 간파 못하고 운전하다가 미끄러지거나 차가 전복되거나 이런 일도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플라이트라는 그 덴젤 워싱턴 주연의 영화가 있어. 덴젤 워싱턴이 그 조종사로 나오는. 봤어? 무슨 얘기하셨어요? 그래?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비행기를 그 이제 결국은 추락을 하거든 그 비행기가. 비행기를 뒤집는 장면이 나와 이렇게. 그래 뒤집어서 결국은 거의 다 많이 살려.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걸 그 조종사는 이건 방법 없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비행기를 꼭 뒤집어. 그래가지고 이 조종사 능력으로 결국은 승객들을 거의 많이 살려내. 근데 이 사람이 술 먹었다라는 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이제 영화 얘기니까 스포를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아무튼 난 아주 덴젤 워싱턴을 내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영화 비행을 니네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비행기 관련 영화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것도 봐야 돼. 그건 싫어하고 플라이트는 이제 그냥 영화인데 그것도 좀 볼만한 영화야. 그런 거는 좀 볼만해. 예로 내가 듣는 게 이제 뭐가 있으냐면 많은 청개구리 내가 막 달리고 있는데 청개구리가 톡 뛰어갖고 내 차 밑에 깔리는 느낌. 그게 느껴질까? 느껴져야 돼. 느껴져. 그렇게 예민하게 운전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뭐 컨트롤 서피스 프레셔나 피칭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조종을 하면서 여기에서 오는 그 압력차,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계속 비행을 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분다든지 이렇게 부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랬을 때 요 위에 압력 변화가 생기거든. 그 압력 변화를 내가 느껴야 돼. 내가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그런 거 느껴봤겠다. 새로 포장한 도로 쫙 달릴 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보통은 고속도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오래된 아스팔트와 새로 깐 아스팔트, 그 다음에 시멘트. 이게 느낌 차이가 확실히 나지. 소리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 느껴? 그 레디에이터 스프링스에 이렇게 카가 이렇게 라이트닝이 쫙 새로 깔잖아. 그랬더니 새로 깐 도로 얼마만이야? 그러면서 막 줄기는 장면이 나온다고. 정말 좋아. 새로 깐 아스팔트 달릴 때 너무너무 좋지.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밤에 예전에 나 20대 때는 어디 도로가 새로 깔렸대. 아직 오픈 전이래. 그러면 밤에 거기를. 가서 달려. 미친 듯이 달려. 거기는 카메라도 없거든. 부드럽지 매끄럽지 달릴만 나거든. 중부 내륙고속도로 처음 개통했을 때 청주까지 내가 이렇게 달렸어. 기계를 정비를 하든 뭐 조정을 하든 어쨌든 다 만지는 거고 다루는 거잖아. 할 줄 알아야 되지. 다 기계랑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합시다.